주말 마트에서 무심코 받아먹은 만두 한 점, 정말 공짜라고 생각하셨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에는 당신의 지갑을 통째로 털어버릴 수 있는 인류 수천 년의 심리 설계가 숨어 있거든요. 당신의 뇌가 아주머니의 미소 앞에 왜 그토록 무력해지는지 오늘 원리사전에서 그 잔혹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호혜성이라는 놈의 정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주 멀리 되돌려야 합니다.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시절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내일도 잡으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만약 사냥에 성공한 한 사람이 그 고기를 혼자 다 먹어치우고 사냥에 실패한 옆 동굴 이웃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사냥에 실패했을 때 본인도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아주 특별한 규칙 하나를 뇌 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내가 받은 호의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규칙, 바로 호혜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서늘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고기를 나눠줄 테니 너도 나중에 나에게 고기를 줘야 해. 이 무언의 약속이 인류를 협력하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거대 문명을 건설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생존 본능이 현대 마케팅이라는 괴물을 만나면서 아주 기괴하게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부채의식이라는 아주 지독한 감옥이 생겨납니다. 이 감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임승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느끼게 하죠. 이 심리적 압박감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다시 마트로 돌아가 볼까요? 아주머니가 내민 만두 한 점을 받아먹는 순간 당신의 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아주머니의 친절한 미소와 수고스러움,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만두의 온기가 합쳐져 당신에게 자, 이제 내 차례야. 넌 빚을 졌어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회심리학의 거장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이 호혜성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실험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한 실험 협조자가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50센트짜리 콜라 한 병을 건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슬쩍 제안하죠. 사실 제가 행운권을 팔고 있는데 한 장에 25센트예요. 몇 장만 사주실 수 있나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콜라를 받은 사람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은 행운권을 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행운권 구매 금액이 콜라 가격의 무려 5배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500원짜리 호의를 베풀고 2,500원을 뜯어낸 셈이죠. 마트 시식 코너도 이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당신이 먹은 만두 한 점의 원가 기껏해야 몇백 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점을 먹고 나서 느끼는 미안함과 부채의식 때문에 당신은 1만 원이 넘는 만두 한 봉지를 카트에 담게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이건 보이스피싱 뺨치는 엄청난 장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에이, 난 그냥 먹고 뻔뻔하게 가는데? 난 안 미안해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마트의 설계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식 코너가 단순히 먹을 걸 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트는 시식 코너를 배치할 때 인간의 동선과 시선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시식 코너 아주머니들이 왜 항상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눈 맞춤은 호혜성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 거래는 익명의 마트와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저분의 인간적인 거래로 치환됩니다. 그분이 정성스럽게 만두를 굽고 이쑤시개에 꽂아 내게 건네는 그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 인식되는 순간 당신의 부채의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냥 가기가 좀 그렇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당신은 마트의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마트 시식 코너가 당신의 자존감까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시식 음식을 먹고 그냥 지나치려 하면 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짜만 밝히는 짠돌이로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죠.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호혜성의 설계는 단순히 시식 코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비싼 크림 샘플을 손등에 발라줍니다. 고객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이 제품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온갖 칭찬과 함께 화장솜, 샘플 몇 개를 챙겨줍니다. 자, 이때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다니 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그 비싼 에센스를 사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공짜 샘플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던지는 심리적 낚싯바늘입니다. 호혜성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 원리를 문합발 들이밀기 기법과 결합해 더 악랄하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영업사원이 당신에게 아주 작은 설문조사 하나만 부탁한다고 접근합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아주 간단한 설문이죠. 당신은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응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은 호의를 베푸는 순간 당신과 그 영업사원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영업사원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 비타민 음료 하나 드세요라며 호의를 되돌려줍니다.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음료수를 받는 순간 다시 빚진 자가 됩니다. 이때 영업사원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보험 상품 설명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이미 음료수를 받아 마신 당신은 이 제안을 거절하기가 지옥처럼 힘들어집니다.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 큰 계약으로 이끄는 이 심리적 도미노 설계,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자, 다시 마트로 돌아와서 이번엔 시각적, 후각적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식 코너의 냄새는 마트 입장에서도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무기입니다. 인간의 감각 중 뇌와 가장 직통으로 연결된 게 바로 후각이거든요. 맛있는 냄새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본능을 담당하는 변형애를 자극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뇌는 지금 먹어야 해 라고 소리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호혜성 원칙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따뜻한 음식 한 점과 친절한 미소를 공급받으면 우리 뇌는 논리적인 계산을 멈춰버립니다. 집에 만두가 있나? 이게 진짜 필요한가? 같은 고민은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오직 받았으니 사야 한다는 강박만 남게 되는 거죠. 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해킹하는 심리 실험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강력한 심리 설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라고 말하기엔 마트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호혜성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름표 붙이기라고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건네는 만두를 호의나 선물로 인식하지 말고 판매를 위한 판촉 전략이라는 정확한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심리적 부채를 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속으로 되뇌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순간 우리 뇌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건 공짜 선물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의 시작일 뿐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채의식의 사슬은 크게 약해집니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뇌가 아닌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마트의 공격은 어림도 없다는 듯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예 대놓고 구독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두죠. 첫 달은 영원, 일단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호혜성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한 달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누리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빚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공짜로 잘 썼는데 그냥 해지하려니 좀 미안하네, 혹은 해지하기 귀찮은데 그냥 쓰지 뭐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미안함과 귀찮음의 결합은 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기업은 우리의 신용카드 정보와 소비 패턴, 그리고 부채의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담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자, 이제 서울의 방어력 이야기만큼이나 촘촘한 마트의 또 다른 방어선을 살펴봅시다. 바로 매장 구조입니다. 여러분, 시식 코너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매장 안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통로 끝이나 코너에 배치됩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의 이동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람이 멈춰서서 시식을 하는 동안 그 뒤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주변의 다른 물건들을 강제로 구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시식 코너는 단순히 만두 하나를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심리적 닫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두를 씻고 있는 그 30초 동안 마트는 주변에 배치된 고가의 소스나 연관 상품들을 당신의 시야에 노출합니다. 만두 한 점 먹이려다 장바구니 전체를 채우게 만드는 이 지독한 설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호혜성의 원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호의를 베푼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받아 먹고 지갑을 여는 과정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거든요. 우리는 이토록 나약합니다. 아주 작은 호의 하나에도 이성을 잃고 내 소중한 권리나 재산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호혜성의 원리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가 있었기에 인간은 서로를 돕고 문명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공영에 처한 이웃을 돕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되갚는 마음은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아름다운 본능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되고 설계될 때 발생합니다.
마트의 시식 코너 아주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 뿐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의 뇌가 가진 이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대 자본과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한 본능을 부채의식이라는 덫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제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앞을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나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냄새는 여전히 고소할 것이고 아주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과는 다른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되셨습니다. 바로 알미라는 무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 샀어야 하나? 라는 미안함이 고개를 들 때 아하, 내 뇌의 호혜성 회로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미안함의 실체가 인류 생존의 찌꺼기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의 카트는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경제학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만두는 없다. 그 만두는 당신의 부채의식으로 이미 결제되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이처럼 수많은 심리적 설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트의 조명 하나, 진열대의 높이, 심지어 배경음악의 템포까지도 당신의 무의식을 조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심리의 미로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리를 탐구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원리사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트 시식 코너의 만두 한 점 속에 숨겨진 인류의 생존 본능과 마케팅의 잔혹한 설계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식의 거래를 완성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원리를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트에 가시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심리의 낚싯바늘에 걸려 카트를 채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덫을 피해가며 진정한 합리적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힘이고 원리를 아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이상 누군가의 설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소름 끼치고 더 깊이 있는 일상의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리사전이었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호혜성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하루 되세요. 혹시 지금 냉장고의 시식 코너에서 얼떨결에 사버린 만두가 잠들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그 만두를 구워 먹으며 오늘 들은 심리학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때도 가족들에게 무언가 보답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호혜성의 원칙은 가족 사이에서도 가끔은 쉬어야 하니까요. 그럼 정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